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하동군의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하동군 장학재단 출자 출연 의결안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하동군 장학재단 출자 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백인선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인선입니다. 어안번호 제47호 2023년도 하동군 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에 지원할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개요입니다. 출연 금액은 2022년도 대비 8억 2,500만 원이 감된 4억이며 출연 기간은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목적 사업으로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2억 5천만 원, 다자녀 가구 장학금 사업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2페이지 장학재단의 보유재산은 기본재산이 110억과 보통재산이 79억 7,900만 원이며 총 187억 9,700만 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장학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세요? 네. 마치다 이야기를 해요. 네. 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주입니다. 1페이지 의원번호 제47호 하동군 장학재단 출자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출연 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결안은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추진한 목적사업 일부를 2023년도에는 군 직접 시행으로 계획한 사항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사용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통학버스 지원에서 예외 없이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민현 의원입니다.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출연금이 2022년 대비 5천만 원 늘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유류비 상승, 인차비용 증가, 방학 중 운영, 금남고 지원 요청을 들었습니다. 2022년 지원 내역을 보면 예산의 2억 원의 계약액이 2억 94만 6천 원, 94만 6천 원이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교고등학교 계약 금액을 보면 37만 6,500원에 191일 7,59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37만 6,500원씩 191일 하면 7,191만 500원입니다. 따라서 계약 금액이 2억 94만 6천 원이 아니라 1억 90만 7,500으로 차액으로 309만 2,500원이 남게 되는데 이게 단순 오기가 맞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저희 장학재단에서는, 저희가 세웠던 그 예산액 범위 내에서 매달 그 청구서가 옵니다. 매달 이게 매일 학교 가는 일수가 그 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매달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계약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미리 계약하는 금액이고, 진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7만 6,500원으로 해놓은 게, 이게 단순히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40인승하고 25인승하고 각각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산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거 뭐, 이렇게 또 계약 금액이 우리 예산액보다 넘치는 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만 매달 그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 예산으로 일부만, 넘는 금액은 학교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도 계산을 또 똑바로 해놔야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놓으면 의원들 계산을 따져봤을 때 의원들 집에서 계산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계산이 나올까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예산하는 거 아닙니까? 계산이 똑바로 해야지요. 그리고 현재 하동고와 하동여고 또 진교고와 옥종고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진교고와 비교할 때 하동여고는 약 11% 더 크고 옥종고의 경우에 생각해보면 36% 큽니다. 이유가 뭐입니까? 이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데요? 이거는 하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기숙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만 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는 것만. 그리고 그 하동여고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하계 방면 의심까지 가고요. 청학동 방면하고 두 개의 그 구간이 길어서 자비 자체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교는 이제 조금 운행하는 구간이 조금 또 작고, 그 다음에 그 옥종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대를 가지고 이렇게 두 번을 순회 운영을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차이로 봤을 때 너무 큽니다. 예, 퍼센트 차이로 갖고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버스 운행을 하는 하동여고와 진교고, 옥종고는 각각 191일 운행일수가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하동여고 8월 말 현재 지출액 하동여고를 보면은 4만 4천원, 진교고는 4,066만원으로 계약금액이 나누어 봤을 때 동일하게 108일로 운행한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옥종고의 지출액이 보면은 2,033만 3천원으로 계약금액을 나누어 볼 때 천단위 미만 절사를 감안하더라도 92일, 93일 사이가 되는데 92일 아니면 93일 그리고 운행하는 것이 지출이 이게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그 학교에서 일단 차를 계약할 때 단가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거는 매월 이제 장학재단에서 그 학교 가는 일수가 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청구서가 학교를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마다 뭐 똑같이 191일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1년 동안 그 수업 일수를 평균 나눠서 191일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절사를 감안을 해도 점수가 계산해보면 점점점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계산 딱 맞아 떨어져야지 그거 계산은 점점점점이 나오면 됩니까? 다른 건 다 맞으면 위에는. 이건 좀. 지금 보시면은 그 2억에서 5천만 원을 더 정액을 했는데 이유가 뭐 임차비용, 방학중 지원, 금양고등학교 지원 요청 이 세 가지 문제로 택시나 버스 같은 공공운송 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2%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차 비용도 이 범위 내에서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금남고를 지원을 안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그 금남고가 계속 그 유경 사업에 하동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저는. 인상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금남고등학교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 제가 본의원에서 계산할 때 보니까 13%를 잡아도 2,600만 원, 22% 잡으면 4,400만 원인데 이 돈 갖고 5천만 원을 증액을 했으면 이 돈 갖고 금남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냐고요. 금남고를 전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 이제 그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럼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일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습니까, 그는? 산출된 근거가. 저희가 이제 금남고 모자라는 부분하고 저희가 어차피 그 또 물가 상승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2억 5천만 원 증액한 겁니다. 22%만 잡으면 4,400만 원인데 600만 원 갖고 내한테 지원해 준다고 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그거는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내년 되면 또 그 학생 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를 인상한다는 그런 것까지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 주먹구구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그 구체적인 근거와 시장조사를 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계산을 자꾸 해보니까 맞아 떨어지더라고 나중에는 나중에 계산을 맞춰 쓴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저는 이 부분 다시 검토해서 그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이거 안 되니까 다시 하라고. 이거를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금액이 안 나옵니다. 학생 수가 다르고 그럼 조사해서 다시 계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내년도 이 계약 자체는 단가 계약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금액이 낮춰지면 우리가 그 돈을 안 주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대략적인 계획밖에 안 나오지. 거기에 내년에 계약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학생 수가 어디에 몇 명이 사는지도 아직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지금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그 계약안을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 그래도 일단은 그 계약안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계약안을 예. 행정관님께서는 그 계약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안이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럼 나오면 안 맞게 저희가 떨어지냐고, 예. 아니 계산이 이게 지출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만약에 하동구가 하동고등학교에 272만 원의 그 단가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학생이 그 달에 몇 번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률적으로 우리가 한목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한 달 산 만큼 그것만큼 계산해갖고 달라고 공문이 오면 장학재단에서 한 달씩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계획이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통합부실 지원비를 하동요구에 7,700만 원 준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게 주지 않고 이게 우리가 예산에 7,700만 원 해놨는데 지금 실제로 금액이 단가계획 8천 얼마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은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2천만 원 해놨는데 5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 돈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과장님 말대로 그러면 이걸 갖다가 돈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계획이 똑바로 안 서 있으면은 우리 예산 것도 다른 것도 재정관리관이 이런 거 예산 이런 것도 두루뭉실하게 적어놨다가 나중에 가서는 네가 더 초과할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까? 이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단 일부 집행 잔액은 항상 남을 수도 있고
남을 수 있거든요. 집행잔액 자체는. 그걸 우리가 뭐 다른 데 쓴다는 게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방에 와서 다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와서. 네. 그, 이상 질의만. 행정관님께서는 김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집행을 하시고 또 그 2023년도 그 계약서가 완결이 되면은 의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정영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영석 의원입니다. 이게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5천만 원이 상승하게 된 것들이 금남고등학교 통학버스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요. 금남고등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답변하는 도중에 보니까. 네, 예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하동 화력에서 주변 지역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하잖아요. 네. 이때까지 2022년까지는 여기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까? 하동 화력에서. 하동학에서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유경 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깎였습니다. 하동화력에서. 하동 화력에서. 예예. 야, 하동 화력 진짜 너무하고 있네. 근데 그거 일단 금액을 거기 뭐 위원회에서 전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항목에서 그 유경 사업의 금액을 많이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유경사업 예. 전체 예산이 좀 거기 예. 삭감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예. 그 무슨 이해가 됐는데 계속 이게 우리 그 금남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해오던 걸 안 하니까 하동고등으로서는 이만큼 이제 부담이 되게 되는 거죠. 네네. 예, 뭐 해야 된다는 건 당위성은 되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부담이 되게 되었는데 우리 2022년도에 12억 2,500만 원을 2023년도에 4억 원으로 이렇게 한 것들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홍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장학사업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이게 하동군 교육청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네. 것들은 잘 해서 잘 되었다, 잘 바로잡아 간다. 대신 이제 홍보를 좀 강화해 주는 게 좋죠. 학부형들한테 이거는 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 아십시오라는 홍보를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신재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영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현재 총 자산이 187억 9,700만 원이네요. 예예. 원래 목표액이 200억이죠. 네. 200억이 적립이 되면은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안 받습니까? 해당금을. 출연금은 그냥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지금 이제 조금 내년에 당장 지금까지 했던 그 아니, 우리 국민들이나 유지분들이 예. 우리 군에 장학금 전달로 안 해도 됩니까? 장학금은 계속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출되는 거하고 1년에 장학금 수입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출되는 거 예전에는 그 장학기금을 갖고 이자 수입으로 다 사업을 하다가 이자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목적 사업이 다 안 돼 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 들어오는 돈을 갖고 이제 원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건 좀 많이 됐고요. 지금 이제 200억이 넘는다고 해서 안 받는 건 아니고 아마 200억이 꼭 채워지 넘는다고 해서 스스로 출연하는 장학기금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계속 받을 거고 장학 사업을 늘려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 사업이 혹 잘못 흘러가는 게 있어요. 과거에 보면은 이 똑지가들을 보고 장학금을 전달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태가도 주는 것도 있고 지역별 학교에 물론 이 군수도 이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거의 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동화력에
하동화력에 지원금이 감소해서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해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찾아보겠습니까? 지금 저희도 사실 통합버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같이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교육청 회의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도 같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버스 자체가 그 초등학생용으로 나와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도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교육 문제를 그 협의 때문에 도교육청을 방문할 건데 앞으로 이제 버스를 사게 되면 큰 버스를 사가지고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이렇게 협의를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좀 지원을 받아야 돼요. 5대5나 4대6을 해도 해야 되고, 이 하동화력에도 지원이 감소되는데, 우리 하동군도 계속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안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청과 꼭 협의해서 같이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장학사업한 내용 사업도 쭉 한번 분석을 해서 장학사하고 거리가 먼 부분은 좀 추려내세요. 물론 앞에 전임자가 해보면 끊기도 힘들지만은 본인이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사업도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퍼주는 예산, 그거는 좀 찾아서 조금 전략하는 방법으로, 물론 본인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200억이 되면 이자가 얼마 있는지 알아요. 원래 계획은 이자가 하기라고 했지만은 이자가 충족이 안 되니까 계속 우리 재난의 기금을 지원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로 좀 우리 내시 있게 정말 장학사업답게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사업을 좀 확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실제 지원해보면 또 하도록 해도 크게 우리 학생한테 덕도 없고, 물론 그 학생이나 부모들 뜻대로 못 해주지. 표를 얻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걸로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가감하게 정리하고, 정말 학생한테 필요한 거는 활성화 시키고, 장학 재단에서. 좀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저희가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장학금 사업으로, 장학재단을 넘겨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좀 더 이제 같은 예산으로 좀 알차게 지원을 하고, 정말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부터는 그게 가능해서 그렇게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학부모들이 또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지도 못하는 기고, 우리가 이 예산을 갖고 잘 규모에 맞게 써야 되는데, 아무튼 불필요한 사업들 줄여가면서 장학재단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학버스 지원이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죠. 이 부분을 금남고등학교 전체 통학버스 지원에 출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부 모자라는 아니죠. 부분에만. 그리고 이제 금남고등학교 통학버스비를 지원하는 이건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예전부터 금남고등학교에서는 단골 메뉴로 네. 계속 요청을 해왔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동활력의 주민지역 사업비에서 거기 또 장학재단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했어요. 네. 했는데 이번에 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거 하면서 본인이 몇 번 질의를 했지만은 우리 정량 이쪽으로 공수 농장 쪽으로 해서 안성, 난성, 강선 이쪽으로 신을, 목도 이쪽으로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8명이 나오거든요.
네. 저를 해보니까 8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 불이익을 받았으면 안 된다. 인정하십니까? 예, 예. 반드시 이거는 해결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격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학재단 출자 출연 의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재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회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계획입니다. 출연 기간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334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방세 연구 홍보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 지원을 위한 용도 등입니다. 출연금 산정 방법은 전 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입니다. 곧 2페이지에서 5페이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네, 3페이지 의안번호 제48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적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격을 크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리상권 관광개발조합 재가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걸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진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 재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정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고 국가금융발전특별법에 의한 인구감소지역 시책추진 및 국토종합개발에 의한 지역특화발전 및 연계협력 강화 방안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의 한계를 극복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수 있어 지리상권 특별자치단체 설립에 참여하고자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에 재가입하고자 합니다.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을 탈퇴한 주요 배경입니다.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던 국비지원사업이 종료되고 이후 사업 시행 시 시군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군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었고 전북 남원시의 독단적인 조합 운영에 반발하여 지난 2021년 5월 4일 제299회 임시의 시 가결 승인되었습니다.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 연획과 2페이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주요 내용 비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지리상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여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강력적 정책 행정소유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리상권의 인구 활력 제고 및 개정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시군구 특례 발굴 등과 연계한 지리상권 맞춤형 초강력 협력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어 조합 탈퇴 주요 사유였던 군비 투입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에 재가입을 승인하여 주시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참여하여 우리군에 필요한 공동사무 및 사업 발굴을 주도적으로 나서 우리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립 및 운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 재가입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 재가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기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에 재가입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 등 지리상권 7개 시군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리상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리상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 군도 인근 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통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격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재가입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신자 환경보호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뱅소 환경보호과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계획위원 김진태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제안 이유입니다. 시설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람시간 조정 및 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복교 정비 계획에 어거 관람 금지 이용객 중 정신질환자 항목을 삭제하고 관람료 징수, 연령 구분, 용어 통일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조문 대비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의원간담회는 10월 4일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신규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7조 관람시간 제1항 제1호 단서조항 다만 7월부터 8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 달을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관람료의 면제 제1항 제2호 연령의 통일을 위해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를 65세 이상 노인 및 7세 이하 어린이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호 관람의 금지 제2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표해집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관람 시간 조정과 이용자에 대한 차별 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 관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입니다. 그 관람료 연령구분 용어에 통일로 기존에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6세 이하 미만 어린이를 65세 노인 및 7세 이하 어린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한 나이하고 우리 별표 보면 나이하고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겁니까 별표에? 만나이? 예. 만나이가 표시가 아니고 연나이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대표에 보면 어린이 해가지고 8세 이상 14세 이하인데 우리 내용에 그 관람료 면제에는 기존에 그 만 6세 미만이 돼가지고 8세 이하의 7세가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혼선이 있어서 우리가 그 65세 이상 노인 및 7세 이하 어린이로 그 나이를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리 되면 뒤에 8세 이상 되고 이제 7세 이하가 되면 그 밑으로는 관람료가 면제되고 어린이는 8세 이상부터 해서 관람료 징수에 차질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통일을 하였습니다. 뒤에 별표하고 함께. 만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그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결정된 예.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혼선이 안 오게끔 예. 이런 걸 담당해 갖고 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원군 지산 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